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3시즌 오늘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2시즌 후반부터 3시즌 지난주까지 조금 최근의 한반도 정세 상황 이런 시사 조금 묵직한 이야기들을 했죠. 오늘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탈북민 분들도 이 유튜브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이 탈북민들 하시는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날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탈북민 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좀 짭짤하신지 또 이렇게 좀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궁금해져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자, 먼저 조미영 씨 그리고 박유성 씨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선배님으로 모시고 이제 잘 또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 두 분 뭐 소개 네. 뭐 조금 해주세요. 미영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살다가 온 청진 체내 조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성 씨. 소개 네, 좀.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박유성 씨 오디오가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좀 부럽네요. 아마 유성 씨, 박유성 씨, 이름 들어봤고 얼굴도 본 것 같고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을 때 그 주는 뭐 실버 버튼이라는 게 있다는데 실버 버튼 받으셨다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실물로 받아봤습니다. 그거를 보내줘요? 네, 구글에서 오. 저기 미국에서 오. 네, 거기서 보내줘가지고요. 부럽네. 집에다가 이렇게 저도 한번 좀 받게 좀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그분도 좀 이렇게 방송 마치시고 꼭 네. 좀 이 통일 압수다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주변에 많이 좀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먼저 박유성 씨부터 네. 지금 어떤 유튜브 채널 하시는지 뭐 마음껏 자랑 좀 해주세요. 제 자랑이요. 네. 사실 뭐 여기가 제 채널보다는 많지가 않아서 네. 별 자랑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북한의 이야기를 최대한 좀 가볍고 재밌게 전달하자라는 취지하에서 제가 혼자서 그냥 채널을 파서 네. 시작을 했고 지금 한 1년 좀 좀 더 됐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12만 5천 정도 되고요. 어우, 야, 뭐 한마디로 뭐 자랑하실만하네요. 대박 났죠. 네. 어허. 그 수입은 조금 이따가 좀 여쭤보고. 네. 제목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근데 유성 씨 제 기억에는 원래 개인 유튜버 하시기 전에 조금 다른 언론사 통해서 좀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거였죠. 맞습니다. 이게 맨 땅에 헤딩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렇죠. 네.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서 제 얼굴을 좀 먼저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사실 거기서 할 때도 굉장히 북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네, 도움도 그 됐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무겁지 않냐.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론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딱딱하죠, 좀.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도 언론사잖아요.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네. 뭐 정보는 도움이 되는데 조금 딱딱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라는 사실은. 게 있습니다. 네. 본인도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걸 해야 되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네. 아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알겠습니다. 미영 씨는 지금 네. 개인 유튜버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전에 유튜버로 이제 또 그 프로그램도 참여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건 없어요. 음. 제 건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유튜버를 불려다니시면서. 통해서,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얘기 유성 씨가 사실 가벼운 것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가벼운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가볍고 무겁고 이거 중간에서 그런 북한 얘기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들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좀 진행도 일부 하셨었고 네. 그리고 또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성 씨, 네. 그 유튜브라는 거를 알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 뭔가 이런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있었죠. 어허. 이제 이 유튜브가 사실상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영상을 그렇죠.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네, 플랫폼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다양한 뭐 시사, 뭐 코미디 뭐 이런 게
방송사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게 개인들 손에 가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개인 방송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접혀지면서 내 거를 좀 하고 싶다.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조미영 씨처럼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는데 이게 또 언젠간 물 다 빠지거든요. 네. 이게 아픈 데를 조금 찌르시는 느낌. 그 방송국 놈들이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다 쓰고는요 언젠가는 안 불러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사실 적나라하지만 정확한 얘기를 하시네. 물 빠지기 전에 어허. 내 거 하자. 네네. 네, 내 거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자. 라는 취지하에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성공을 먹힌 것 거두고 같아요. 있는 상황이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성공하시면 좋겠고 미영 씨 요런 얘기를 미영 씨가 이제 유성 씨보다 조금 뭐 언니 누나니까 언니, 네, 누나니까 살짝 여쭤보면 미영 씨도 이제 관심이 있고 네. 또 주변에도 보면은 탈북민들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탈북민들이 조금 더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는 뭔가 이유가 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탈북민 채널을 한두 개 보기 시작하면 그 관련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탈북민 관련 채널들이 네. 쫙 떠요. 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유튜브를 정말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1000명 구독자 모으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탈북민들은 그냥 뭐 공부해서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그냥 경험, 내가 아는 것만 얘기했는데도 구독자 10,000명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고 네. 그다음에 뭐 탈북을 왜 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고 요 얘기만으로도 좀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쪽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튜브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 상대적이지만 네.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은 좀 거죠. 낮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탈북민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그거 돈 좀 돼?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벌어? 이러면은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아도 네. 또 친한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그러겠죠. 근데 금액을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정도나 돈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잠깐. 네. 자, 유성 씨. 네. 12만 5천 명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네. 자, 뭐 짭짤하신가 보죠? 요게 이제 뭐 들쭉날쭉하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이제 가끔 뭐 운이 좋거나 이제 이게 조회수가 높은 달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태어나서 만져보지 못한 금액이 통장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히 돈을 그거 얘기하면 이제 다 전업 접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이렇게 또 살짝 견제도 하면서 저희 다 경쟁자입니다. 근데 일단 유튜브 시작해서 물론 처음부터 막 좋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컨텐츠가 계속 쌓이면 기존의 컨텐츠들이 계속 수입을 창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걸 또 올리고 아하. 이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익부 핀익빈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 탈북민만이 아니고 국내 유튜버 가운데 나 수입이 이 정도 있어 하고서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330명 정도라는데 그리고 그 330명의 1인당 평균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933만 원. 이건 지난해 기준인데 네. 이제 이거 330명이 그러면은 우리 유성 씨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젠. 아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 못 들어. 아직은 못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유튜브도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데 이게 정말 대기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연예인들, 방송국들 이런 데서 이제 경쟁 상대가 확 늘어버렸다. 갑자기 커져 개인에서 갑자기 기업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제 개인들은 거의 뭐 도태기 시장이죠. 밑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보다는 금액이 그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에 만족해서 이제 한 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은 사실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두 분 이야기 계속 듣기 전에 지난해 6월에 한 인터넷 매체가 이 탈북민 유튜브 관련해서 저처럼 이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구독자 1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지난해 6월 기준입니다. 1000명이 넘는 탈북민 유튜버가 46분,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이제 유성 씨처럼 실버 버튼 채널이 10분. 그런데 이 손땡땡 TV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네. 이 땡땡 TV 요 분들은 이제 구독자 수를 공개를 안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도 실버 버튼일 거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계시니까 하여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유성 씨가 이제 실버 버튼 그룹 여기 이제 가입을 하신 거고 네. 이런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유성 씨 잠깐 뭐 개인적일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탈북민들이 왜 유튜브에 관심 갖는지 그걸 조금 더 듣기 위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유튜버 하시기 전에 네. 뭐 남쪽에서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접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 해가지고 좀 뭐 그 수입이랑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거가 아니어서 좀 아쉽다라던가 이런 면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아, 왜냐하면 제 전공이 이제 영화 영상학과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영상이나 영화를 만드는 공부를 한국에 와서 했고 네. 그에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쪽에서 영상 관련된 일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창작을 하고 내가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뒷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게 사실은 혼자서 다 어떤 개인들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랑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이제 제 뭐 본업이라든지 학업을 때려치고 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도 뭔가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유튜브 할 때 이렇게 스튜디오도 빌려주고 네. 뭐 촬영도 해주고 뭐 편집도 해준다고 하던데 뭐 유성 씨는 그렇게는 안 하시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이제 직접 제가 하다가 네, 이제 이제는 뭐 수입도 좀 있고 좀 그렇죠. 편하게 이게 이제 하자. 네, 주머니가 좀 아하. 커지니까 이제 사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 아. 편집을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서 하는데 네. 사실 초반에 할 땐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서 뭘 잘라내야 되고 이 얘기 넣고 싶지 않다. 네, 이건 좀 강조해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해서 하면 그렇죠. 얘기가 약간 변천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다 찍고 편집하고 그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품은 많이 들고 이거 한다고 뭐 구독자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럼 좀 맡기자. 네. 아하. 자, 미영 씨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유튜버 요 계획을 갖고 계신 거로 아는데 네. 근데 살짝 저렇게 유성 씨처럼 나 좀 잘 나가거든 이런 거 보면 좀 부럽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부럽죠. 예, 부러워요. 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북한 얘기를 이보다 더 가벼울 수 없다. 예, 이렇게 가볍게 전달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그 보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게 그냥 내가 살아온 얘기고 내가 살았던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그렇죠. 걸 느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 뭐 유성이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를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아. 네. 제가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왜 못해? 아닙니다. 아 누나가. 네, 나이도 오. 어리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유튜브의 어떤 세계는 네. 생각이랑 어떤 행동이랑 다릅니다. 뭐. 네. 저한테 늘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정말 생각 없이 뛰어들면 되는 게 여기고요. 생각 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뛰어들잖아요. 네.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어떻게 방송에서 악담을 하고 그러세요? 아직도 아니 시작도 그러니까 안 그 한 부분이 진짜 궁금한데 사실 제 주변에도 유튜브 좀 해볼까 뭐 이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휴 뭐 하면서 접던데 네. 그리고 지난해였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카메라 이거를 많이 사셨대요. 네. 왜냐? 나도 유튜브나 좀 해보자 하고 샀다가 장비빨로 이제 해본다고 해서 장비는 구입했는데
막상 진입은 못하고 그러면서 저런 카메라들이 좋은 장비들이 근데 중고로 싸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매복을 몇 번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 유성 씨 유튜브 한번 겁 없이 한번 해보셨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 진짜 조금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저는 좀 가벼운 걸 좀 좋아하고 사실 북한 얘기를 어디 가서 좀 많이 해봤는데 네. 그 무겁고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그 벽을 좀 두더라고요. 그리고 잘 믿어지질 않다. 뭐 이런 좀 평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 좀 가볍게 재밌게 그리고 젊은 층을 저는 좀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20대 전까지밖에 안 있었으니까 저도 북한에 겪은 게 청소년 시절이고 그럼 제 얘기가 청소년들한테 맞겠다.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그래서 특화를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연령대를 약간 저는 좀 청소년들한테 맞게 해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씨가 아주 이 뭐라고 하나 이 분위기 파악 잘하시고 여기 참 전략이 있었어요. 네. 우리 회사 후배 기자로 들어왔으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네.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려운 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이제 북한 얘기를 막 이때까지는 했는데 사실 저도 살아온 뭐 경험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데 북한 얘기를 일주일에 2-3개씩 할 수는 없으니까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다든지 그 문화를 북한 사람의 시점에서 본다든지 이런 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요. 이게 유튜브가 정말 냉정한 게 되게 그 구독자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정말 팬층이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또 팬들이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구할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냉정합니다. 어떤 땐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요. 내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뭐 팬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아침에 갑자기 다 떠납니다. 말 한마디 뭐 잘못하거나 이런 건 당연하고요. 콘텐츠가 바뀌거나 약간 형식이나 성격이 바뀌면 사람들은 그냥 일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탈북민 유튜버가 가진 약간 또 하나의 한계이기도 해요. 보통의 시청자들이 탈북민들에게 원하는 건 북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또 그 한국 생활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신기하고 막 좋았던 거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콘텐츠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팬층이 좀 이탈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북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평양이니 개성이니 금강산이니 뭐 취재도 가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도 더 생기고 그런데 내가 북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계속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찾게 되면서 보게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얘기들이 좀 반복되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물론 지역마다 뭐 그 살림살이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난의 행군기부터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좀 비슷한 모습들인데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많이 들을 만큼 들었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미영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여전히 탈북민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와서 그래도 듣는 이런 분들이 여전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의 유튜버 그리고 탈북민 채널이 어느 정도 일반 한국인 채널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구독층이 많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나이 드신 분들 구독층 분들께서는 그 북한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되게 공감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 한 20-30년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60-70년대 그래서 뭐 엄청 공감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유성 씨 채널처럼 젊은 층이 시청하는 그런 채널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너무 신기한 얘기, 딴 세상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우리나라의 반쪽 땅, 저 북한 땅은 사실 정말 공개되지 않고 제일 모르 정보가 없는 곳이잖아요. 못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탈북민 유튜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층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그런 이유들로 이 탈북민 채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영 씨도 딱 하나 좀 해보겠다 이제 미루고 계신 아니, 제가 건데.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실 북한에 있을 때 TV에 출연하는 건 저희는 북한에 TV 한번 출연하려면 어마어마한 뇌물을 고여야만 출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집 아이들만 그 뭐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 있잖아. 이런 아이들도 독창으로 한번 TV에 출연하려면 정말 뇌물을 많이 들여야 됐거든요. 근데 미영 씨 나갔었죠. 못 나갔어요. 저 정도의 그런 집안 환경으로는 TV 못 나가요. 정말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내 채널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그렇죠. 싶은 그게 얘기를 마음껏 유튜브다. 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아까 이제 유성 씨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금 이제 조금 오히려 어렵다라는 걸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아닌 이른바 뭐 유명인, 연예인이라던가 뭐 스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관심 가지면서 들어와서 뭐 유성 씨 같은 이런 분들을 어렵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얘기 듣기 전에 왜 우리 또 이제 이 사이버 세상 인터넷 공간에서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는 경우가 곧잘 있잖아요. 그 얘기하려면 좀 할 말 많아요 여기. 유성 씨도 조금 그러니까 혹시 뭐 디스 당하신 경험은 없어요? 욕 많이 먹습니다. 사실 그 욕 먹는 것 때문에 조미영 씨도 못 하고 있거든요. 욕 먹는 게 두려워서. 근데 사실 뭐 인터넷에서 댓글 악플 정말 어마무시해요.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명한 영상 하나가 있는데 북한이 남한보다 좋은 점 5가지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적이 있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아무튼 좋은 게 뭐가 유성 있다. 씨 채널에서. 네. 근데 올렸는데 사람들이 영상을 안 보고 일단 댓글을 써요. 돌아가. 그럴 거면 왜 하니? 야 좋은 건데 여기 와서 왜 얘기하냐? 너네 집에 가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상엔 뭐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영상은 약간 반어법 같은 거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시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하면 대놓고 싫어하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뭐 저한테는 좀 풀지 못할 숙제고. 그리고 좀 영상을 좀 미리 보고 쓰면 그렇게는 안 쓸 텐데 그냥 덮어놓고 북한 싫어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을 그냥 대놓고 싫어하는 그런 시점들. 제가 아무리 뭐 한국 너무 좋아요, 막 여기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북한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뭐 많진 않아도. 근데 가끔 이렇게 막 유성 씨 영상에 악플 단 분들한테 똑같이 댓글 달잖아요. 아니 더 도발하시네. 아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저만의 터득한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말 악플을 단 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그 댓글을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제일 위에다가 모든 사람이 보라 이거죠. 그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씁니다. 야, 고단수신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쓴 사람과 또 새로 단 사람들끼리 막 의견 조율을 해요.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댓글을 지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 있습니다. 배웠는데 아니 저희 이 통일 압수다도요 가끔 보면은 좀 이렇게 저도 이 댓글을 보기가 조금 무서울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조금 악플 비슷한 걸 다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부장님 말리십니다. 그거 반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시는데 지금 유성 씨 반응합니다. 저는 아주 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 부장께서 이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반응 좋은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이런 악성 댓글인데 이런 것만 또 눈에 보여요. 그렇죠. 신기하게. 그리고 100개 좋은 걸 쓰신 분들은 사실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다 보면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고 뇌리에 꽂히거든요. 저랑 진짜 반대네요. 그래요? 저는 악플은 그렇게 안 보이고 좋은 댓글만 보이더라고요. 그럼 빨리 유튜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체질이네요. 정말 시작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미경 씨가 이제 개인 네. 유튜버는 좀 준비 중이시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이제 그 진행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만드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그 반응들도 또 있잖아요. 네, 많아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 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북한 관련 분야가 완전히 정말 북한에서 금방 오셔가지고 북한만 얘기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방 오신 분들이 할 얘기는 진짜 북한 얘기가 주가 그러겠죠.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저희처럼 조금 한국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북한 비교 같은 거를 이렇게 그게 그냥 뭐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예. 있고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양쪽 다 경험을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재밌어 해주시기는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좀 아, 그 힘든 부분들 그리고 음. 한국의 정말 좋은 부분들 이런 거를 짚어주는 영상에 확실히 조회수가 좀 높다라는 아. 게 보이긴 네. 하더라고요. 그 그렇군요. 유튜브 영어로 이제 국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영상에 그냥 조회수가 엄청나게 네. 올라가요. 뭐 탈북민이 인천공항에 와서 깜짝 놀란 5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구독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신청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제목을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좀 그러나 하는데 그런 게 먹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 저도 탈북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자극적인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정말 누가 들어도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경험은 그렇게 많이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제목을 올렸을 때 그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게 올라왔을 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뭐 확 좀 뛰는 게 눈에 보이다 제목 보니까 장사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하긴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또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회수를 위해 가지고 자꾸 그런 쪽의 내용들을 추가할 수밖에 없고 유성 씨도 제목 직접 뽑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직접 뽑는데 이게 너무 저는 무섭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제목을 뽑다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3을 했어요. 네. 강도가. 근데 네. 다음 날엔 4를 해야 되고 아. 5와야 되는데 그쵸.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조금 낮추면은 또 반응이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냥 썰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느끼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을 좀 많이 바꿔서 이제 그런 네. 채널들을 그런 영상은 안 만드는데 지금까지 올라오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영상들이 다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인 게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뭐 개인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실수 없이 그냥 막 떠들어도 듣는 사람은 아 북한이 저렇구나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그렇죠. 그냥 예. 바뀌어 버리는 거라서. 더군다나 이제 북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쪽도 서로 남북이 서로에 대한 약간 좀 편향됐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뭐 이제 전쟁이라는 좀 그런 참혹한 경험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좀 맞출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다 이제 이런 말씀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유성 씨 원래 이제 영상학과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쪽 전공을 잘 살리셨으면 지금 뭐 영화판에서 팍팍 기고 있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유튜브 해가지고 나름 지금 저 누나한테 좀 자랑도 하고 계신데 네. 이거를 계속 하시겠다? 어떠세요? 근데 지금은 사실 유튜브가 제 본업이 아닙니다. 그냥 명예직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 사람이 하고 있고 네. 그냥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줄 뿐이지 제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어떤 수입도 안 나오고 거기까지는 있고.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가 어떤 뭐 이걸로 수입을 막 무조건 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북한에서 온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뭐 그게 이제 다른 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제 그냥 PR하는 네, 공간인 네, 거죠. 네. 홍보 공간. 네, 홍보를 하는 박유성 건. 선전 TV. 네,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이런 예, 채널에서 예, 저를 예.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런 것처럼 그냥 저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지금은 의미를 두고 다른 일을 요런 하고 생각도 있어요. 그 말씀 듣다가 요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남쪽이라는 어떻게 보면 북쪽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좀 물론 경쟁이라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를 북쪽보다는 좀 걱정도 덜 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런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생각도 하고 그거를 막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다른 사람과 나누고도 싶고 그런데 그런 공간이 유튜브가 특히 탈북민들한텐 네.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북한에서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거든요. 말조심. 항상. 말조심, 입조심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 사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살 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 항상 네. 누가 말을 시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말해야 됐더라? 이걸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맞게 말을 아니, 뭐 하는 우리 거예요. 한국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네. 저희 부모님들도 아주 입조심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마음껏 얘기하고 근데 내가 얘기한 거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호응해주는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그걸 들어주고 봐주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얘기한다고 감옥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잡아가지 또 그런 않고. 사람들이 많으면 내 주머니에 뭔가 조금 생기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수의부까지 연결이 되니까 음. 북한 분들 사실 그동안에 못했던 말들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다들 진짜 댓글에 그런 거 많아요. 야 이게 탈북민들은 다 말을 이렇게 잘해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유성 씨도 그렇고 미영 씨야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말을 못하고 있어서 한이 돼서 그럽니다. 네.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 북한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다 한 편의 영화 정말 그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도 네. 대서사시의 드라마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유성 씨가 미영 씨보다 좀 어리시니까 하나를 또 여쭤보면 나도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기자님. 아니 네. 기자님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도 좀 청년층 참 2030 세대 좀 뭐 일자리 문제도 좀 있고 네. 빡빡하다고 하는데 이제 탈북민들 가운데도 이제 청년층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탈북 청년들도 이곳에 와서 참 고민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또 유튜브를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청년들이 하는 또 유튜브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실버 버튼 이 가운데 제법 되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가 청년들이 하는 또 그런 네. 유튜브예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그래서 청년들이 여성도 많고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들이 남쪽에서 자리 잡기가 또 만만치도 않으니까 조금 유튜브에 더 관심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생계를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 방송국이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잘리고 네. 또 그쪽에서 해야 될 얘기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유롭지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고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러실 거죠? 네. 네. 전 자유롭다고 해서 한국에 왔는데 네. 말을 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나가는구나.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초반에는 많았으니까 나는 이 얘기는 좀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데 그 얘기 마지막까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시작했고 그게 이제 수입으로 박유성 씨를 연결되니까. 국회로 보내야 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진짜로 유성 씨를 국회로 보내자 젊은 정치인만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말렸어요. 네, 잘 잘하셨습니다. 말리셨어요. 네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국 사회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이 얘기로 막 사람들이 들끓었다가 네, 또 네. 방향이 바뀌어서 저 얘기를 막 들끓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국가에 소속된 기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유튜브라는 건 내 성향을 100% 보여줄 수 있는 네. 공간이거든요. 나는 사실 뭐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가 저는 유튜브예요. 그쵸. 유성 씨.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내가 필터링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근데 네. 유성 씨는 진짜 남쪽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 필터링 없이 얘기하고요 네. 편집자가 정말 힘들어해요. 필터링 하느라.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탈북민들 중에서도 정말 자기의 그 고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은 뭐 음악적으로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또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긴 하는데 완전히 직장이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월급쟁이인데 네,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젊은 층 등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딱 못 잡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 네, 저 같은 사람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네, 요소가 어떤 분명히 면에서. 작용할 네. 거예요. 예. 유튜브가 이제 물론 뭐 월 뭐 천 뭐 몇백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입이라면 그렇죠. 네. 그건 중요하죠. 자, 여기서 조금 유튜브로서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 이런 걸 조금 짚어볼게요. 자, 뭐냐면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유튜브 뭐 팟캐스트 네. 이 통해서도 이제 북쪽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간혹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얘기만 들어보면 좀 내가 들고 알던 북한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뭐 고난의 행군이니 너무 엄혹한 시기 막 이런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먹고 사는 거 여전히 힘들고 뭐 이랬는데 그 좀 나와서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북한을 조금 너무 좀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아니면 희화화 내지는 조금 뭐라고 약간 할까? 허황되기도 하고 너무 뭔가 부풀려졌다라는 느낌이 네, 들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성 씨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얘기하는 경험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함흥에서 살다 온 사람이랑 평양에서 살다 온 사람이랑 다르겠죠. 같은 나라에서 살다 네. 왔는데 너무나도 얘기하는 게 달라요. 함경북도 해령이랑 청진이랑 달라요. 네. 심지어는 한두 시간 차인데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던가 보는 시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뭐 한 나라로 봤을 때는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경험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는 분들도 아니 같은 나라에서 왔는데 왜 자꾸 저렇게 본인 얘기 맞다고 싸우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경험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러겠죠. 생활 수준이라는 게 사실 북한이 아마 그 생활 수준이 높고 낮음이 더 차이가 심할 거예요. 네. 그 상위층과 어떤 하위층의 어떤 지역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너무나도 심해요. 청진이 회령보단 좀 낫죠? 아, 여기 깡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도시, 전 도시. 네, 맞습니다. 대도시죠, 뭐. 네, 아파트에서 살고 저희 땅집. 아하. 아니 근데 보니까 북한에서 그 유성 씨가 그 지역별로 차이가 도 있고 또 네. 사람별로 차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북한은 이게 그 어느 날 도시락을 싸왔어요 사람들끼리. 네. 도시락에 다 김치 싸우거든요. 겨울에 되면 반찬이 그렇죠. 김치밖에 네, 없으니까. 네. 근데 김치 맛을 보잖아요. 뭐든지 김치 맛이 다 달라요. 북한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김치를 맛보면 거의 김치 맛이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터넷에 김치 담그는 법 치게 되면은 근데 방법이 쭉 나와 그렇죠. 있어요. 그대로 네, 하다 따라하기도 보니까 하고 이게 하니까. TV나 매체가 좀 이게 그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있죠. 획일화도 되는 획일화되어 느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간 이동도 없고 내가 태어난 데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돼서 그 고유의 그 집만의 문화, 그 지역만의 역설이네요, 문화 진짜. 예, 이런 예.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진짜 살다 온 지역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재밌는 거죠. 역설이네요. 근데 그렇지만 또 탈북민들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방송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기억이 이렇게 약간 오작동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약간 각색이 약간의 되거나. 왜곡이 그렇죠. 기억의 왜곡들이 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팩트다라고 네.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근데 아마 탈북민이나 북한에 관심을 갖고 여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아 저거는 조금 오바됐다. 아니면 과장됐다. 저거는 좀 그런 얘기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한 채널만 보면은 조금 생각이 편향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북한을 출발해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을 네, 얘기하는 네. 그 컨텐츠가 제일 많아요. 근데 한 3만 명이 넘게 왔는데 오는 사람 얘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3만 명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제목으로 올라와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면 다 다른 거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4일 만에, 아니 5일 만에 서울로 도착했거든요. 미영 씨는 굉장히 쉽게 네, 오셨고 여기는 보니까. 저는 이제 한 7개월 걸렸어요. 네, 그렇죠. 고생하셨네요. 감옥에 갇혔다가 네.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다 다르니까 거죠. 네. 뭐 북한에서 왔다라고 한마디로 통칭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유튜브 조금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기자로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뭐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 매체가 조사한 걸 보면 상위 10개 유튜브, 탈북민 유튜브 채널 가운데 7개가 정치 쪽 시사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현 국회의원도 네네. 태영호 TV 하시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그 구독자가 한 16만 7천 명 이 정도 나왔었는데, 근데 자, 제가 조금 뜨악한 건 이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도 가장 많은 유튜브를 구독자를 갖고 계신 거로 아는 이 유튜브 TV에서 이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그렇고, 며칠 전에 이런 걸 올렸어요. 긴급 속보, 김정은 또다시 쓰러지다. 이게 이제 1월 17일, 저희가 네. 녹화가 지금 1월 20일 수요일인데 1월 17일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 네. 기준으로 46만 7천 건 넘게 조회가 됐고, 근데 사실 이게 팩트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분이 뭘 근거로 해서, 근데 이분이 전해주시는 얘기가 마치 김정은 총비서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거를 바로 이분한테 전화로 혹은 뭔가를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그러니까 뭐 15일에 목난관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김정은이 참석했다가 금방 돌아갔다. 그리고 건강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따옴표까지 따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저게 진짜라면 네. 엄청난 큰 기사고, 정말 우리 정보당국 그리고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눈여겨볼 건데, 네. 사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외에는 어디서 기사가 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7개 정도의 시사 채널이 대부분 적지 않은 수가 기자로서 보기에는 근거가 상당히 좀 불분명한 이런 거를 자꾸 발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그냥 친구끼리 뭐 아니면 좀 아는 분들끼리 뭐 어디 밥집에 모여가지고 밥 드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뭐 이렇게 타더라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발신을 하고 또 그거를 뭐 43만 건 넘게 조회도 하고 이게 계속 또 퍼지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거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니더구만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하는 분한테도 이게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제가 뭐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유성 씨 주변에 이제 뭐 지금 뭐 유성 씨도 실버 버튼이니까 요런 그 탈북민들의 유튜브 채널 조금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셨나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그 자아 비판, 네, 자기 아니 비판의 왜냐면 시간. 유튜브로 사실 네. 유튜브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극적인 거를 아까 말씀하신 네. 해야 되만 강도 3을 했으면 다음 날은 4도 살을 해야 되고, 되고 김정은 어허. 죽었으면 다음엔 살려내야 돼요. 이게 이제 유튜브 장사인데 그게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정도를 넘은 거죠. 그렇죠. 예전에 네. 그 작년인가요? 작년 김정은, 4월에 네, 김정은 건강설. 위원장 네. 죽었다. 건강상 죽은 것 같다, 나왔을 뭐 때도 이랬죠. 네. 그 지성호 의원이 거의 뭐 사망까지 그랬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묻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네. 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누가 그걸 음. 와서 막 따지고, 특히나 북한 얘기는 현재 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나중에 괜찮게 나왔으면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 최고의 의료진이 붙어서 건강 다 체크했더니 이상 없다더라. 그래서 나왔다. 그냥 할 얘기를 계속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북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자극적인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유튜브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안 하면 요거는 아무도 안 봐요. 조금 시청자들이 현명하게
좀 받아들여야 걸릴 거는 걸르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신 대로 언론이라기보다는 시장 상품을 파는 시장이다. 아하. 그래서 그 광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네. 다들 고민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걸 어쨌든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이크가 앞에 앉고 카메라가 켜지고 조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내가 안 미치는 해야지 거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이 확 나갈 나온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돌아서서 또 이러면서도 또 여기 앉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름의 고충이긴 한데 공영방송 KBS의 기자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참 어려운 맞습니다. 그런 좀 말씀이다. 시청자들이 이런 좀 생각도 알아서 들고.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라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이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짜 예. 뉴스처럼 정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걱정하는 없는 건 그게 결국은 돌아와서 좀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건데 지금 유성 씨 말을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늘어났을 때는 네. 그게 아니라는 게 네. 밝혀지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가 사실상 오히려 지금 또 먹힌다. 내일 모레 갑자기 피부로 와닿긴 어렵거든요. 아, 만드는 그렇죠? 사람이. 뭐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사실 저 같으면 그런 걸 또 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지금 하루하루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완전 방송쟁이 그 심정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자들 뭐 PD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매일매일 뉴스를 생산해야 되는 기자들은 정말 쫓기거든요. 이제 지금 그거랑 아주 비슷한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자, 한 가지 예고를 드리면 이 북한과 관련한 보도 이제 유튜브를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요 문제도 저희가 한 2, 3주 안에 한번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슬슬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유성 씨. 네. 남쪽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뭐세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 박유성 감독. 네, 사실 뭐 작게나마 뭐 몇 개는 만들었었고요. 네.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공개도 하셨어요? 네네, 제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 새빨간 이야기 이런 거. 올려놨습니다. 어허. 단편 영화도 만들고 또 다큐멘터리도 제가 만들어서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상도 좀 받고. 오, 제2의 봉준호.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못해요, 너무 저기 기자님. 너무 아무데나 이렇게 그런가요? 네. 썸네일 그렇게 나갈 건 빨리 아니죠. 제2의 봉준호 봉준호. 감독님께 사과드리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그럼 있는 그럴 때는 중이고. 이 유튜브는 접으시겠죠? 아니죠. 요거는 이제 취미생활처럼 네,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완전 유튜브 맛을 들이셨네. 이거 한번 빠지면 못 네. 나와요. 어허.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발 들이면요,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 조금 약간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네. 굉장히 솔직한 청년이시구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좀 그렇습니다. 후자 쪽으로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영 씨는 이제 유튜브 뭐 곧 기대를 해보고 또 이 네.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하시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북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근데 네. 출연을 해서 한국 분들이랑 같이 제작을 하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생겨요. 요럴 때 요런 거 좀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행한 경험이라든지 또 라디오 PD로 일을 한 경험들을 좀 살려서 북한 관련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프로덕션을 하나 해보면 좋겠다. 프로덕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성 씨도 그렇고 이렇게 또 그 북한에서 아동 영화 창작소에 네. 있다가 오신 그 만화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주체가 돼가지고 저희가 북한 관련된 영상이나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프로덕션을 맞네, 진짜.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미영 씨도 아직 젊으시니까 젊은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탈북민들 프로덕션 하나. 네. 말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표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조 대표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래서 만들어서 뭐 저 기존에 그 기존 매체에도 공급하고 아니면 또 유튜브에도 그렇죠. 올리고.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저희의 탈북민의 시선이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저희 눈에 보이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내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은 이제 탈북민 유튜버의 속사정, 뭐 탈북민들이 유튜브로 몰리는 이유는 뭐 이 정도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뭐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탈북민들이 남쪽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조금 자기를도 표현하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유튜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고 그 일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실버 버튼 박유성 씨처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할 거냐 무조건 접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맞아? 요런 약간은 좀 조금 따져보면서 보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유튜브라는 게 우리 두 분을 포함한 탈북민들한테는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돌파구? 네. 뭐 이런 좀 역할을 하는 거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 50분 남짓 우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뭐 즐겁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미영 씨, 유성 씨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